지금부터는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특혜 수사 의혹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범행에 쳤던 그 차량, 수사팀이 그 차량 수색 전에 장윤기 부친과의 전화 통화에서 그 차량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보러 간다고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검찰, 경찰이 증거인멸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장윤기가 살해한 피해 여고생의 혈흔이 묻어 있었던 SUV 차량.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지난 5월 장윤기 체포 직후 이 차량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부친에게 차량을 돌려주겠다고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장윤기 부친이 지난 5월 6일 차량을 가져간 이후 수사팀이 부친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요 수사 계획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수사팀이 장윤기 부친에게 차량의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보려고 한다고 알린 겁니다. 검찰은 장윤기 부친의 휴대전화에서 이 같은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범행 전후 장윤기 동선과 음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조사하겠다는 정보를 알려준 게 증거인멸 기회를 제공한 건 아닌지를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윤기의 블랙박스에서 영상 저장용 SD카드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SUV 압수수색 당시 사진과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추가로 첨부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혜입니다. 이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 정황을 보면 장윤기 부친이 경찰 출신이라 경찰이 알려주고 증거 돌려주고 했을 거라는 의혹이 나오는 거죠. 장윤기의 큰 아버지도 현직 경찰 간부인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이 경찰은 조카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이나 윗선과 소통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취재했습니다. 이어서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 수사 지휘 라인을 대거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수사팀장은 구속영장 신청 직후 지휘 해제했고 수사팀원 4명은 전원 대기 발령했습니다. 지휘 라인에 있었던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과 경찰서장도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지휘 책임을 묻는 조치였다는 설명이지만 수사특혜와 무마 의혹이 윗선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제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가족과 수사팀 사이에 추가적인 연결고리가 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장윤기의 큰아버지 A씨가 현직 경찰관인 걸 확인한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 등과의 근무 인연이나 개인적 친분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이나 수사팀 윗선과의 연락 여부 등도 확인 대상입니다. 장윤기의 큰아버지 A씨는 광주경찰청 소속은 아닌 다른 지역경찰청 중간간부급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수사팀과의 연루 정황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엄정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장윤기가 범행 때 사용한 차량에서 발견됐던 케이블 타이 묶음. 경찰이 증거로 확보하지 않아 행방을 알 수 없었는데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성폭행 목적의 살인 여부를 가를 핵심 물증입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차량 조수석 수납함에 있었던 케이블타이입니다. 경찰 수사팀이 지난 5월 차량 수색 때 발견을 하고도 압수하지 않았던 물건입니다. 검찰이 어제 이 케이블타이 뭉치를 확보했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겁니다. 검찰은 케이블타이가 장윤기가 살해한 여고생을 결박하려고 미리 준비한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폭행 목적의 살인을 미리 준비한 걸 보여주는 핵심 물증이 사건 발생 2달여 만에야 확보된 겁니다. 장윤기 부친은 케이블타이를 집에 둔 이유에 대해 중요한 물건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설명한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도 보고서에 차량과 자택에 압수할 만한 물건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팀이 의도적으로 케이블타이 실물을 압수물에서 누락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경찰 특별수사팀도 오늘 오후 장윤기 부친을 상대로 케이블타이를 따로 보관한 이유 등을 추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이 사태를 지켜보는 유족의 마음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소중한 딸 이채원 양의 부모는 믿었던 경찰이 살인마의 편이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고 이채훈 양의 유가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광주경찰청 앞에 섰습니다. 장윤기를 비호하고 사건을 은폐한 공범경찰관 전원을 즉각 구속하라. 장윤기에 대한 사형 선고와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비판하며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경찰을 믿고 살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들의 딸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면 증거가 사라지고 진실이 훼손되는 것을 지켜보겠냐는 겁니다. 채훈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친족 특례로 처벌을 피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사법 정의가 엄연히 살아있음을 온 국민 앞에 똑똑히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우리 채훈이를 위한 최소한의 정의라고 믿습니다. 유가족은 광주경찰청장에게 성역 없는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에 대한 영장심사도 열렸습니다.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의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구속 여부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법조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이게요, 의혹이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경찰이 경찰 출신 장윤기 부친에게 뭔가 지금 계속 수사 관련해서 정보를 유출한 의혹들이 지금 쏟아지는 건데 이게 단순히 그냥 같은 경찰이 알려준 건지 아니면 윗선이 뭐 있는 건지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네, 검찰은 일단 이 경찰에 대한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고 수사 중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수사정보 유출 경로로 지목된 경찰관 2명이 등장합니다. 먼저 수사팀원 김경사, 이 장윤기 부친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요. 전화통화에서 장윤기 부친은 선배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경찰 가족이라는 말도 쓴 걸로 전해집니다. 특히 윗선에서 함구하라고 했다 이 말한 대목 때문에 윗선 개입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된 거죠. 그리고 오늘 구속 심사를 받은 박 수사팀장, 이 장윤기 부친과 근무 인연이 있거나 아는 사이인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장윤기가 휴대전화를 버렸던 장소를 알려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수사팀이 장윤기 부친에게 뭔가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줬다 이런 지금 의혹이 새로 나오는 거예요. 예, 검찰은 수사팀이 장윤기 부친의 이 전화 통화가 오가면서 어떤 힌트를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차량을 압수수색했는데 부친에게 연락해서 차를 돌려줬고 또 나중엔 수색을 앞두고 블랙박스 보려고 한다 이런 연락을 한 거죠. 일반인이 듣기에는 단순히 수사 절차를 안내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 장윤기 부친은 현직 경찰관이잖아요. 네. 아들의 범행 증거가 나올 수도 있는 수사를 미리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장윤기 그 문제의 차량 사실 검찰도 압수수색했고 경찰도 압수수색했는데 결과가 달랐던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경찰은 2번, 또 검찰은 1번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증거를 확보 안 했고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아예 확보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모두 확보가 된 거죠. 그럼 뭐예요, 진실은? 경찰이 증거 확보를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이 경찰이 증거물을 확보하는 과정이 일반적이진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통상 이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제가 취재를 해보니 경찰은 검찰의 이 사건 기록을 넘길 때 범행에 쓰인 차량 내부를 꼼꼼하게 촬영한 이 영상은 물론이고요. 블랙박스 기종이나 또 차량 매트 및 트렁크 구석구석까지 샅샅하게 뒤져갖고 사진을 첨부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처음 증거를 넘길 땐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의혹이 제기되니까 경찰은 이틀 전인 6일에서야 이런 자료를 무더기로 검찰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증거를 쥐고 있다가 제대로 안 넘긴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커지는 거죠. 자, 윗선까지 연루가 된 건지 이런 거는 좀 언제쯤이면 좀 알 수는 있는 겁니까? 예,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장윤기 사건 수사 라인인 광주 광산서 서장을 포함해서요. 당시 형사과장까지 모두 대기 발령이 났고요. 그 위에 지휘 라인인 광주 경찰청도 특혜 부실 수사 의혹 수사에선 배제시키고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특별수사팀을 꾸렸는데요.
검찰과 경찰이 경쟁하듯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사 상황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겠죠. 자, 아는 기자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네, 장윤기와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수사팀장이 오늘 영장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같은 시각에 이채원 양의 어머니는 본인들 딸이었다면 이렇게 수사했겠냐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사실 말씀 없으세요? 영상 삭제 지시하셨습니까? 사실 말씀 없으세요? 사실 말씀 없으세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채원이가 떠난 뒤 저희에게 하루하루는 숨쉬는 곳조차 채원이에게 미안하고 고통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줘야 할 경찰이 뒤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가해자가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고 조직으로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우리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만약 본인들의 딸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면 증거가 사라지고 진실이 훼손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실 수 있었겠습니까? 네, 오전 11시 같은 시각에 영장심사 그리고 고 이채원 양의 어머니 기자회견이 나란히 열렸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수사팀장은 저렇게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도망치듯이 이제 차에 타는 모습이었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본인의 딸이어도 이렇게 지켜봤겠냐?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살인자 편이었다. 이 말이 가슴에 확 박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생때 같은 딸을 잃은 고 이채원 양의 부모님은 지금 뉴스에 보도되는 이런 얘기들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어떤 심정일지 제가 감히 짐작하기조차 힘들고 송구할 지경입니다. 딸이 갑자기 멀쩡하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일면식도 없는 장윤기에게 그렇게 무참하게 간 것도 이 부모에게는 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고통으로 남아있을 텐데 그걸 수사해달라고, 이 살인마를 처벌해달라고 믿고 수사를 맡긴 경찰이 지금 수사팀장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 그리고 특히 형량을 높일 수 있는 성범죄와 관련된 증거들을 다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보도가 되면서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면서 이 부모는 내 딸을 죽인 이 남성이 제대로 처벌받을 수는 있을 것인가?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누구를 믿고 내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가슴 아픈 비통한 심정밖에 느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 어머니가 저는 저렇게 나와서 또박또박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도 정말 지금 아마 어머니는 제정신인 상태가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픔 때문에. 그런데 정말 딸을 위해서 어머니로서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닌 엄마로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서 저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믿었던 경찰이 여러 가지 사건 관련된 정보를 그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넘겼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건이 일어난 지 2달이 넘었지만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장윤기가 반성문은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수영 생활 중간에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본인이 앞으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뭐 이런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김은배 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가명을 좀 염두에 두고 낸 것 같은데 피해자 가족에 대한 사과가 먼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피고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기소가 됐으니까. 예. 그런데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1차 자필 의견서를 낼 때는 뭐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나가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주장했었는데 이 사건이 일파만파가 되고 커지다 보니까 자기가 가명에 대한 그게 좀 어렵다 싶으니까는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예. 일단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이번에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사건인데 어찌됐든 지금 경찰에서 볼 때에는 그 수사팀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수사를 미진했다, 수사가 부족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검찰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사건을 축소를 했고 증거를 인멸을 했기 때문에 공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장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엄청난 제가 피해를 보고 가중되겠네 싶으니까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피해자의 어머니는 부디 가해자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성폭력법상 강간 등 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만한 게 케이블 타이입니다. 이게
사라졌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사진에는 찍혀 있었는데 경찰이 이걸 압수를 하지 않고 증거 목록에 누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장윤기 부친 집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허주연 변호사님, 의도적으로 좀 감추고 있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도되는 내용들로 봤을 때 장윤기 부친이 관련해서 아들의 범행과 관련해서 여러 증거들에 손을 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들과 통화한 뒤에 휴대폰 4개를 소각했던 것 증거인멸행위 맞습니다. 그리고 미처 경찰이 실물로 확보하지 않고 사진만 찍어서 남겨두었던 그 집안에 있던 성인용품들, 목과 가슴 부위가 훼손되어 있던 그 성인용품들을 잘라서 폐기 처분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차량 안에 있던 블랙박스 SD카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차량 안에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이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장윤기 아버지에게 돌려줬는데 그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가 압수수색 영상 촬영 장면 영상에서는 경찰들이 굉장히 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찍혀 있는데 그걸 실물로 압수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거를 소각하거나 아예 다른 데 버리거나 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네요. 예. 일단 집에 가져갔단 말이죠. 그리고 블랙박스 SD카드는 차 안에 있는 트렁크에 숨겨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친이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집으로 가져간 것인지 아니면 일단은 그 현장에서 뭔가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치운 것인지는 좀 쟁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 SD카드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월까지의 목소리만 녹음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범행 당시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확보를 아예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블 타이라든가 이 성인용품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강간살인죄를 적용을 하려면 강간 등의 행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반드시 강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간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압하려고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강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블랙박스 내용이라든가 통화 내용, 그 검색 기록이라든가 케이블 타이, 그다음에 성인용품 이런 것들로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본인이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이 실물 확보를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는 생각 듭니다. 네.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요. 검찰이 확보했다는 경찰과 장윤기 부친 간의 녹음 파일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차량을 이제 부친에게 인계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차량 돌려주려고 한다 연락을 했다고 하고요. 다음 날에는 우리가 가서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보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김은배 팀장님, 우리 지금 갈 건데 이거 볼 거야 라고 미리 알려준 거잖아요. 미리 지원하라는 취지로 알려준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저는 수사 자료를 일반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윤기의 부친이 경찰관이다 보니까 아마 강산서에서 근무를 같이 한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끼리니까 연락을 해준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팀에서는 보통 수사할 때 다른 팀에도 알려주질 않거든요. 그런데 장윤기 부친한테 연락했다는 얘기는 저게 실제적으로는 내비게이션 블랙박스를 보려고 한다는 얘기는 내가 볼 때니까 치워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검찰이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차량 문제는 사실은 그 차량에서 피해자한테 액션을 취하거나 범행을 했으면 경찰에서 차량을 압수를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차량 압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혈흔도 있고 증거가 있다 그러면은 차량 압수를 신청을 해서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기각하면 그만이지만 신청을 안 했다고 봐요. 아마 이런 거를 봐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같은 경찰관이고 같은 서에 근무했으니까 저거를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증거를 은폐하도록 살짝 알려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증거를 인멸을 해도 알다시피 친족과의 처벌 등재를 해가지고 장윤기의 부친은 처벌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애지 않고 당신 없애세요. 그럴 경우에 장윤기 부친은 처벌 안 받는다. 근데 여기 팁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저거 내가 들어봤더니 수사팀장이 차에서 촬영을 했을 때 삭제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를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만약에 장윤기 부친이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것 좀 삭제해줘. 이런 말을 듣고 삭제를 했다고 한다면 장윤기 부친은 장모 씨 같은 경우에도 증거 인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본인이 직접 한 건 안 되지만 만약에 수사팀에게 어떤 증거인멸을 교사를 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앞으로 더 드러날 내용인 것 같고요. 장윤기가 이번 범행에 앞서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게 있는데요. 또 다른 여성에 대한 성폭행 혐의입니다. 그런데 수사팀이 이런 내용까지도 다 흘려줬다라는 의혹이 좀 제기가 됐거든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니까 장윤기와 관련된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는 시시콜콜 다 알려줬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일단 수사팀장과 부친이 통화를 했던 통화 내용을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피의자 조사 일정을 알려주는 정도였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상적인 수사 소환 일정 행위 하나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천 개가 참여하니까 이걸 대비하라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피의자에게 수사에 대한 어떤 대비와 수사 주체가 누구인지 알려주면서 좀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줬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의 의미를 좀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이번 사건에서 수사팀 측에서 뭐 팀장뿐만 아니라 그 팀원들까지 해서 장윤기 부친과 관련해서 얘기해서 지금 없어진 증거의 부분들이 모두 성범죄와 관련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예를 들면 성인용품 그 인형의 DNA 감식 결과 보고서도 누락이 됐다가 뒤늦게 시스템 문제다라고 하면서 갔거든요. 그것도 성범죄와 관련이 있는 거죠. 케이블 타이도 납치, 나아가서는 성범죄와 관련이 있는 증거고 우리가 성범죄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블랙박스에 적힌 대화 내용이라든가 휴대전화의 검색 기록이라든가 그 전화 안에 저장된 사진들, 뭐 그리고 메모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 역시 수사팀장 또는 그 수사팀원 간의 어떤 연락하에 또는 장윤기 본인과의 연락하에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소각하거나 뭐 케이블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집에 가져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 성범죄 목적과 관련한 증거들을 은폐하려고 했는지까지는 지금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지금 뭐 국수본도 나섰다고 하는데 수사를 통해서 정말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는지 아직 의혹 단계고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성범죄와 관련한 증거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인멸되거나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형량을 줄이려는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는 아닌지 굉장히 강하게 의심되는 부분이거든요. 낱낱이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 듭니다. 네. 고 이채원 양의 어머니는 지위와 신분을 막론하고 진실을 감추고 수사를 방해한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이것이 검찰과 경찰의 권력 다툼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가해자의 아버지는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지만 친족 특례 규정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한 번 더 무너졌습니다. 증거인멸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있기를 저희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경찰청은 사건의 진실을 감추고 수사를 방해한 사람들은 지위와 신분을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네, 고 이채원 양의 어머니는 이게 지금 보안 수사권 폐지 논란으로 번졌지만 검찰과 경찰의 권력 다툼 문제가 아니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처벌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아까 잠깐 말씀은 주셨는데요. 뭐 국가수사본부장이 명운을 걸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수사팀의 어떤 유착 의혹은 뭐 드러날 것 같고 장윤기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요. 친족 특례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 안에서는 처벌을 못 받는 거고 징계만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에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증거를 인멸했다 하더라도 친족과의 처벌 특례에서 처벌을 받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에 뭐가 있냐면 징계 처분이 있거든요. 징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 직무 배제를 시킨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징계 처분은 받는 건 확실한데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아마 그 교사본 맞지 있었습니까? 조사를 힘들게 하다 보면은 삭제한 부분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수사팀장이 임의로 삭제를 했는 것인지 그 장윤기의 부친의 부탁이라든지 요청을 받고 삭제했는지 아까 말했듯이 요청이나 부탁을 받았다 그러면은 교사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징계 처벌만 가능하지만 조사를 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사건을 은폐 축소를 같이 공모했다 싶으면은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경찰에서 이번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수사하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지켜보면 확실한 해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수사팀과 장윤기 아버지 간의 통화 내역들이 많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걸 분석하다 보면 또 다른 의혹점도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서 보안 수사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죠.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오늘 법사위에서는요. 보안 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법안이 상정되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방문하면서 법사위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제1야당의 항의 방문도 안 받아줍니까? 오늘 법사위원장님 들어가십니다. 아니면 윤상현 의원께 법사위원장을 주세요. 소통도 안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국회의원을 왜 합니까?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할 거면 뭐 합니까 지금? 민생을 위한 제1야당의 항의 방문도 안 받아줍니까? 77 입특막법이 민생법이에요? 네, 국민의 뜻에 써야지 범죄 자필에 쓰려 그래요. 민생 망치는 법을 이렇게 밀실에서 처리합니까? 여러분, 장윤기 사건이 정치 검찰이에요. 외치겠습니다. 장윤기 사건도 검찰의 조작 기소예요. 그걸 말해야죠. 규탄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방탄국회, 의회 독재, 민주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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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엔 법사위원장 밖에서 이렇게 이제 논란이 벌어진 건데 서영교 법사위원장 앞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 윤상현 의원을 법사위원장을 줘라. 법사위원장은 뭐하노?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윤희석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상정이 된 것 같아요.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논란이 좀 뜨거운데 일단 어떻게든 좀 처리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느냐, 부분적으로라도 존치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갈려서 다른 의견을 내는 의원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저런 식으로 강제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상정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이 과정에 있어서 야당을 참여시킨 가운데 가면 모를까. 그렇게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내용으로 봐도 방금 전에 길게 지금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핵심이 그겁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뺏는 거하고 이 사건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를 보면 어디가 되었건 간에 한쪽에서만 수사를 했을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지금 제대로 보지 않고 어쨌든 뭐 여당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서 보안 수사권이 없는 가운데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올린다. 글쎄요. 국민적으로 어떤 역풍을 맞을지 그리고 이게 정말 본회의까지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이 과정을 이렇게 거칠게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서영교 위원장에게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러려고 국회의원 하느냐, 국회의원 뭐 하려고 하냐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거 굉장히 깊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단순 살인 혐의였던 장윤기의 혐의가 강간 등 살인으로 바뀐 것은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을 그냥 없애도 될지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적인 합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법사위장 밖에서 문 열어달라 이렇게 고성을 외쳤었는데 안에서도 소란이 오갔습니다. 그 현장부터 만나보시죠. 국민의힘에서 들어오셨으니까 마저 타상임 리포트 설정해서 할까요? 자,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독단적인 법사위 진행 당장 그만하십시오. 잠시만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뭐하는 행동입니까 지금? 보안 수사 폐지하고 공소 추사하려는 게 목적 아닙니까? 당장 중단하세요. 왜? 법사위원장직을 가지고 팀 잡지 마시고 빨리 국회로 공소 추사 절대 못하게 할 테니까 법사위원장 돌아오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강혜위원장이십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의힘이 방해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보면 뭐라고 해야 왜 민주주의를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질서 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의회 민주주의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저렇게 퇴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네. 일단 뭐 공소 취소 얘기도 하지만 보안 수사권 폐지 이걸 좀 반대를 하면서 저렇게 항의 방문을 한 거였는데요. 장윤기 사건 하나로 좀 이 논의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야당이 사실은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아마 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돼서 앞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수사 부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것이 앞서 우리 윤희석 대변인도 이야기했지만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제권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 부실 문제가 드러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상당한 국민들의 분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의석수도 작고 조금 밀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민심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의 부분인데 사실은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만약에 폐지될 경우에는 불보듯 빤한 장면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제2의 제3의 장윤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 경찰의 수사 독점에 대한 견제 그리고 감시 이 체제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라고 한다면 이 민심을 과연 집권 여당이 무시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게 결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무엇이 정원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정치 검찰의 문제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검찰청이 폐지됐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이 범죄 피해자들의 희생과 고통이 가중되는 그러한 상황이 빤히 내려 보이는 상황에서 이걸 무시하고 간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론이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호미로 막을 걸 자칫 잘못하면 가래로 못 막는 상황이 민주당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당장은 이번 검찰이 보안 수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름대로 파헤쳐지고 방지가 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검찰의 보안 수사 사건이 없어질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상당히 아마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이것은 결국 집권 여당의 지지율로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선거까지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부분을 민주당도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사위 내부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좀 신중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보안 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살인자의 편에 서려는 거냐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바로 곱씹고 나섰습니다. 장윤기 사건이 있죠. 아버지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내통해서 축소하고 암장시켰다는 것이죠. 억울한 죽음은 잊혀지고 묻혀지는 것이고 이 살인범은 자기 죄값을 치르지 않게 되죠.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정말로 살인자의 편에 서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그걸 보안수사권을 대통령께서 반대한다고 하면서 살인자 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괜찮아요? 뭐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고요. 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심지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재명아 고등학생하고 싸우지 말고 나하고 싸우자 이런 거 보셨어요? 뭐 참 그래도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지도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상실된 매우 부적절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법무부에서는 끝나는 겁니까? 뭐 그 이상 저희가 뭐 어떤 수사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살인자 편에 설 거냐 이걸 문제를 삼았는데 근데 법무부 보고 이대로 두고 볼 건가라고 하기는 했는데요. 김기영 대변인님. 그럼 뭐 어떻게 나서야 되는 건가요, 법무부가?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해야 되는 겁니까? 입틀막법으로. 국가 모독죄가 대한민국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 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살인자 편에 서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외적 허용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국정의 인재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전당대회 없이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누차 밝혀왔다는 겁니다. 누차 밝혀왔다면 국정의 1인자와 2인자 생각이 달랐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맞습니다.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개딸, 이른바 개딸들이 보안 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부안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의 98%가 이렇게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입니다. 그리고 2%가 특수수사거든요. 인지수사,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검찰을 악마화해서 해제한다고 하는 게 2%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예 검찰을 해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요. 예. 이제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검찰을 악마하면서 수사권 없애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막상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건 없애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지 않는 거고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검찰과 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전당대회,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이 콩밭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전당대회 말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강하게 말씀하셔야죠. 예. 국민을 위해서는 보안 수사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고 박지원 의원께서도 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하고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보안 수사권 폐지는 사실상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오던 거라서 여전히 조금 이제 추진 의사가 강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말에 대해서 전용기 의원이 반발을 했는데 한동훈 의원은 이게 만약에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가 되게 되면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검사들에게는 가족이 없냐? 사건 덮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다 뭐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동훈 의원이 지금 뭐 그 이재명 정권이 살인자 편에 서겠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매우 극단적인 악의적인 프레임 걸기에 불과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전용기 의원의 핵심은 뭐냐면 뭐 가족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 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그 어떤 이 지금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반드시 이런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안 수사권의 폐지가 설령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은 반드시 마련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 자체가 물론 그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통해서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방지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리고 좀 전에 법사위에서도 오늘 개정안이 올라갔습니다만 네. 저 개정안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법안 소위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법사위를 거부하고 아예 참석조차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와서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제어하고 보완할 수 있는지를 함께 논의하는 쪽에 머리를 맞대야지 반대한다고. 그래서 나는 반대세.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반대니까 민주당이 다 책임지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의 태도입니까? 공당의 태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도 함께 머리를 맞대서 지금 어차피 검찰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이제 나눠지는 것은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가장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님. 예. 좋은데 전용기 의원이 검사는 가족 없냐 얘기한 거는 전혀 맥락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보안 수사권을 검찰한테 줄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 이 뒤에 하는 얘기가 사건 덮는 시스템을 없애야 한다. 사건을 덮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그러면 보안 수사권이라는 건 이때
공소청에 주지 말자는 얘기로 들려요, 저는. 그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는 경찰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지 그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거기는 가족이 없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본질을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 만드는 기관에는 그럼 가족이 관계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가족이 있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을 악마화하려고 하는 얘기니까 그래도 재선 정도 되는 분이 이런 정도의 맥락도 파악하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저런 얘기를 공개했다는 것이 대단히 저는 안타깝고 민주당에서 과연 이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전당대회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건지 보안 수사권이 존치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정확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도 처음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오늘 홍기현 의원이 이제 SNS에 올린 글입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안 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수기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오늘 법사위 내부에서도요. 민주당의 김남희 의원이 보안 수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좀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차재원 교수님, 예. 민주당에서도 빨리 이거를 폐지시켜야 된다는 강경파가 있는 반면에 조금 이제 수기를 거치자라는 온건파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 수기를 거치자는 이야기는 뭐 민주당 내에서의 이야기가 제기되기 이전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난해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예를 들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거나 이거 보안 수사권 폐지에 신중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같은 맥락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2의 제3의 장윤기 사건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을 그대로 밀고 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민심의 향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강경론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집권 여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나름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법사위에서 논의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야당 대표를 만났을까요? 그만큼 여당의 상당한 강경론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본인이 제기할 경우에는 또 당정 간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당에게 상당한 정치적인 그러니까 좀 힘을 명분을 주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본인이 결국 정성호 장관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당 내의 강경론에 대한 상당한 정치적 제동을 저는 요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해석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변호사 단체 민변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면 존치 21.1%, 부분적으로 존치해야 된다는 게 45.9%, 과반이 넘는 67%가 보안수사권은 좀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민변에서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이거는 민주당이 논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니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우선시하고 볼 때 당연한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평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계곡 살인 사건이 있을 때 그게 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변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살인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묻지마 돌려차기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 여성에 대해서 성범죄를 하려다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경찰이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일종의 우리가 기사를 썼을 때 데스킹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율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은 일단 악마화했습니다. 예. 없어져야 할 존재로 했고요. 너무나 과하게 정치 집단으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어떻습니까? 내가 피해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착하려면 착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나쁜 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악마화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호랑이 등에 탄 격입니다. 내려올 수 없고 쭉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백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것을 걷어내고 차분하게 해야 되는 거고 저쪽은 특히 민변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좌파 진영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변에서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 국민적인 어떤 시각과 다른 소위 말해서 변협에서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오늘 법사위 상정됐다고 당장 뭐가 처리되는 건 아니고 논의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